그런데 바로 이런 고려 조정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날도요, 어김없이 당시 고려의 제18대왕 의종은요, 연회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어가 행렬은요, 오늘날 파주 장단의 보현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의종이 갑자기 가마를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병사를 훈련시킬 만하다. 그러고서는 호위를 하고 있던 무신들에게 이걸 해보면 어떻겠냐며 제안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병수바퀴, 오늘날의 택견과 비슷한 그 무예 행사를 할 걸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 의종도 무신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신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무신들이 활약할 수 있는 이 오병수바퀴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문신이 일어나네. 영색이 대장군이란 놈이 어찌 뒷걸음질만 치느냐? 진짜 무례하다. 오병수바퀴 도중 이 왕의 측근인 젊은 무신 한례가 무신 이송의 뺨을 때린 겁니다. 김용표 씨, 고려의 어떤 무신의 입장에서 이런 장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냥 귓방 아유 나단 씨한테 그런다는 게 아니라 네. 실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한례는 좀 젊은 문신이었고 그 대장군 이성은 직급도 한참 높았던 데다 나이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뺨을 때렸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문신들이 무신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찮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대체 왜 갑자기 그 한례는 그 대장군의 뺨을 때린 겁니까? 예, 한례는 그 오병수바퀴를 계기로 해서 문신들이 다시 총애를 받을까봐 그렇게 이제 싫어하고 또 질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직급이 높았던 그 이송의 뺨을 때림으로써 모욕을 주고 또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날카로운 눈을 빛내며 고려의 왕 의종과 문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바로 국왕의 신변 경호를 맡고 있던 변용군 출신의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김홍표 씨는 무신으로서 이 세 사람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정중부는 그때 당시에 종삼품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의방과 이고는 왕의 곁을 지키는 견령군 중에서 하해 직급의 장교였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평소에 무신들에 대한 처우와 이 차별에 불만을 품고 있고 언제 정변을 일으켰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을 지휘해주고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높은 그 관직의 무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정종부였죠. 지위도 높고 나이도 많았던 무신이 젊은 문신에게 뺨을 맞는 이 역대급 사건. 자, 그런데 이때 이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칼에 손을 얹더니 문신 한례를 향해 곧장 칼을 빼들려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예. 그 모습을 본 정중부는요, 이고에게 그만두라는 눈짓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젊은 문신 한례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송은 비록 무신이나 관직이 상품인데 어찌 이렇게 심하게 욕을 보이는가? 문신과 무신의 그 캐묵은 감정이 폭발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 의종은요, 정중부의 손을 잡고는 토닥입니다. 의정도 뭔가를 느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의종의 중재로 어가 행렬은 다시 목적지였던 보현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드디어 어가가 보현원에 도착합니다. 고려의 왕 의종은 어가에서 내린 뒤 곧장 보현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맙니다. 의종의 최측근 문신들이 칼로 기습 공격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뺨 한 대로 시작된 쿠데타, 바로 무신정변이 드디어 일어난 겁니다. 예, 사실 정중부 이의방 이고는요, 보현원에 도착해 거사를 일으킬 모의를 이미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눈앞에 문신들을 죽인 무신들은요, 칼을 들고 곧장 의종의 침소에 들어갑니다. 의종의 침소에 들어간 정중부는요, 의종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화의 근원인 한뇌가 추상 곁에 있으니 내 본에 배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정중부는요, 오병수바퀴에서 이 무신들을 면박준 한뇌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한뇌가 의종 침소까지 따라 들어가 침상 뒤에 납작 엎드려 숨어 있었거든요. 아, 할례답니다. 죽을 줄 알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정중부에게 딱 들키고 만 겁니다. 한뇌는 의종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채 살려달라며 벌벌 떨지요. 자, 이 팽팽한 대치 상황, 김홍표 씨 아시죠? 이후 무슨 일이었는지? 그때 이 살기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해 동안 업신여기고 차별당했던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것들이 완전히 폭발했으니까 그 살기 등등한 그 모습에 의종은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정중부의 뜻대로 이렇게 내어주게 됐고요. 할례를 내어주자마자 이의방과 이고가 단숨에 그 위에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제가 당시 고려사 기록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네. 호종하던 문관, 대소신료와 환관들이 모두 해를 당하니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아, 그러면은 죽은 거예요? 이 보현원이 문신들과 환관들의 피로 물든 겁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3명의 무신들,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 것이죠. 정중부를 중심으로 한 무신 세력들은요, 의종과 함께 궁궐에 있는 개경으로 급히 돌아옵니다. 자, 이후 김홍표 씨, 네.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문신에 관을 쓴 사람은 모두 죽여서 씨도 남겨두지 말라.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생하네. 진짜. 이날 무신들에 의해 살해된 문신의 수는 대략 50여 명. 그야말로 대사륙이 벌어진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3일째가 되던 1170년 9월 2일, 고려의 왕 의종의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일이 생깁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쿠데타를 일으킨 정변의 주역 3사람이 의종을 고려의 땅끝 거제도로 유배 보낸 겁니다. 왕을 네. 연애를 즐기며 호화롭게 살던 의종이 무신들의 반란에 결국 파위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무신들은요, 의종의 동생이었던 40살의 왕호란 인물을 왕자리에 앉히죠. 바로 고려 제19대 왕 명종입니다. 교수님, 이때 의종은 무신들이 자기를 폐위하고 유배까지 보낼 거를 알았을까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위되기 바로 전날에도
술과 음악을 즐기면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침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고려에서는 국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용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많은 문신들을 살해했다고 해도 왕인 자신을 폐위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런데 의종에게도 왕태자가 있었어요. 게다가 남동생도 무려 4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건의 이 핏줄 중에서 왜 하필 명종이었을까? 부드럽고 나약하며 결단성이 없어 정권이 아랫사람에게 있었다. 아하. 최고의 이유네요. 제격이네, 제격. 제격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오호. 예,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형생만 또 갖춰서 앉혀놓으면 우리가 뭘 하든 네 이거만 할 것 같아요. 예, 딱이죠. 딱이죠. 예, 하늘이 내린 분 같은데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명종을 다음 왕으로 앉힌 무신정변의 주역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권력이 탑 높아졌겠죠? 한 자리씩 그렇죠. 나눠서 다 하겠죠. 네, 그렇죠. 예. 권력과 재력을 손에 넣으면서 단숨에 고려 조정을 장악합니다. 종삼품 대장군이었던 정중부는 종이품, 지금의 국무위원과 같은 재상을 겸직합니다. 하급 지휘관이었던 이의방과 이고는 종삼품 대장군이 됩니다. 품기가 무려 5단계나 쭉 수직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무신정변의 주축이었던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역시 야. 해가 3명이면 아 근데 무신들은 왜 끝까지 이렇게 함께 못해요? 그게 아니고요. 네. 무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그 자리에 무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런 편견은 없어야 됩니다. 말 좋게 한 건 사실 운동만한 무식한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진정하세요. 아니 이게 사람이 아니 지금 칼 가지고 내 이놈을 죽이고 나 죽겠네. 아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와 바로 이제 주먹을 할례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역시 자, 무신 출신 김원표 네. 씨. 자, 이때 정중부 이의방 이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제 권력을 얻은 이고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행동들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이고요. 네, 이고 그러니까 문신을 모두 죽이자고 말하거나 또 태자의 성인식 날 다시 한번 정변을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잡고 싶었죠. 아하. 근데 평소에 이고와 사이가 나빴던 이의방이 이걸 먼저 알고 아하. 이고의 그 행동을 명분 삼아 한 번에 죽이게 됩니다. 이고를요? 네. 아, 그리고 이고. 나서 이의방의 권력이 엄청 더 강화가 됐죠. 이의방이 네. 아이고야. 이의방은요, 이고를요 철퇴로 내리쳐서 죽입니다. 결국 정변을 일으킨 주역 3인반 중에서 정중부, 이의방 두 사람만 남게 된 거죠. 이 모든 게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1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이 정중부와 이의방이 정권을 잡고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1173년 10월, 고려 조정은 또 한 번 쑥대밭으로 만드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의중의 유배지. 이제 짐이 떠날 때가 됐다. 뭐야? 척추를 꺾어버려? 왼손으로? 오! 와. 오. 자,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의중을 죽인 거네요?
거제도로 유배를 갔던 의종이 누군가에게 척추가 꺾여서 죽고 만 겁니다. 엄청나네. 바로 군인이었던 이의민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이혜민. 김홍표 씨 아버지 아니에요? 네, 왜 그러신 거야, 아버님? 아니, 맨손으로 그 아버지 이의민이 힘이 워낙 장사였었어요. 그 이덕화 선배님이 그때 이의민 역할을 했었는데 네. 아마 이제 왕을 만나는 자리라 무기를 따로 못 갖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맨손으로 척추를 꺾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버지 완력이 정말 대단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신들은 이게 가능해요, 다? 어떻게 한번 보여드려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무서워요. 척추 분리? 아니, 괜찮아요.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무신 얘기 못 하겠네요. 자, 이 드라마에서는요, 이의민이 의종을 살해하고 죄책감에 지금 괴로워했습니다. 자, 고려사에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의민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버렸는데 손을 돌리자 소리가 나니 이의민이 크게 웃었다. 지금 이의민이 의종 죽이고 기록에는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었다. 호탕하게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의민은 의종을 살해한 뒤 스스로 그 공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와. 근데 그 왕인데 그게 되나? 용의 후손이었던 왕건의 핏줄을 죽여버린다는 건 이거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나 다름없거든요. 게다가 이의민과 함께 현장에 갔던 또 다른 무신 박종희는요, 의종의 시신을 커다란 가마솥에 넣어 그 다음 연못에 던져버리기까지 했죠. 척추가 꺾여 죽는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도 모자라 연못에 버려진 의종. 이 의종이 안타까웠던 걸까요? 근처 이 절에서 이 수영을 잘하는 한 승려가 연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중하게 무언가를 안고 나왔죠. 자, 이 승려가 가지고 나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의종의 시신. 네, 바로 가마솥이었습니다. 에? 예? 네, 가마솥. 연못에 들어가서 가마솥만 쏙 건져내고는 의종의 시신은 뭐 그냥 그대로 연못에 버려둔 겁니다. 가마솥이 필요했어요? 이런 장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말이죠? 왜 가마솥이 귀했나? 가마솥을 왜? 그 왕의 시신보다는 가마솥 챙기기가 먼저였던 겁니다. 자, 보세요. 당시 고려 왕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지금 보시죠. 맞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급 무신이었던 이의민이 혼자만의 결심으로 의종의 허리를 꺾어 죽일 수 있을까? 맞아. 거기까지 가서 왕을 네.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무신이었던 이의민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 죽이는 일을 시행하긴 했지만 그 배후에는 정중부와 이의방이었습니다. 이의민이 의종의 척추를 꺾어 살해하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1174년 9월 무신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신들의 폭거를 멈춰라! 그리고 의종 씨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서 서경유수, 조위총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무려 40여 개 성이 이 조위총을 지지하면서요, 난은 크게 번지게 됩니다. 자, 이 진압군은요, 조위총의 이 반란군에 대패하면서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반란군에 맞서서 진압군의 사기를 드높여줄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와우. 날아오는 화살에 눈을 맞았으나 천령으로 진군하여 사방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면서 급습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바로 이 인물 누구겠습니까? 이유미? 네. 다름 아닌 천민 출신에서 대장군이 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자 의종을 살해한 장본인 이유민이었습니다. 이유민의 기세가 어찌나 대단했는지 이유민이 이끄는 군대가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요, 적들은 벌벌 떨면서 주랭랑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조이총의 난에서 또 한 번 활약한 이유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유민은요, 공을 인정받으면서 대장군이 된 지 1년 만에 또다시 승진에 성공합니다. 소금 장수의 아들 천민 이유민이 무신의 최고 관직 상장군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그럼 완전 그냥 그 동네에 플래카드가 걸려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럼 그 네. 아버지 이의민이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승진하잖아요. 기분이 어땠었어요? 아마 엄청나게 감개무량했을 것 같아요. 천민 출신이라 사람들한테 은근히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기도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 아버지 이의민은 기회가 올 때마다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약간 무신인 아들의 입장에서 봐도 아버지가 롤모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꼭 저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가야겠다. 그런데 자, 이 조이총의 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요, 아까 몇 명 남았다 그랬죠? 정중부, 정중부, 이의방. 이의방이 암살당해요. 누구한테?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신정변의 3명의 주역 중 누구만 남습니까? 정중부. 정중부만 남게 됩니다. 조이총의 난 이후 정중부. 야, 이거 뭐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리면서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손에 쥐게 되죠. 그렇다면 이유민은 정중부 정권 아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정중부가 좀 챙겨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또 많은 역사의 반복인데요. 어허.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야? 아마 이의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욕심이 없어도 정중문 있을 거라 생각하고 뭔가 처단하지 않을까.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렇죠. 이유민이 비록 무관의 최고 계급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정중부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조정을 휘어잡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민은 무신정변의 주축 세력도 또 집권 무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민은 이 정중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1179년 9월 3일 이유민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날쌘 몸짓으로 이 대궐의 담장을 뛰어넘는 두세 명의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휘 하며 긴 휘파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휘파람 소리와 함께 30여 명의 군사가 대궐의 뒤를 닥칩니다. 순식간에 고라는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급습으로 궁궐을 장악한 군사들은요, 곧장 고려의 왕 명종의 침소로 달려갑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떨고 있던 명종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신들이 사직을 보호하려는 것이니 청컨대 임금께서는 두려워 마십시오. 자, 군사를 이끌고 왕의 침소에 들이닥친 이 남자의 정체. 경대승. 26살의 젊은 장군 경대승이었습니다. 명종을 찾아간 경대승은요, 정중부를 체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중부와 그의 가족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 경대승이 정중부를 치려고 한 결정적 사건이 있죠. 예, 정중부 세력이 왕실을 농락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정중부 아들 정균이 문제였는데요. 화재가 나서 불에 탄 그 태후의 궁궐을 달라고 해서 차지해서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정균은
자신이 공주와 혼인을 하고 싶어서 왕실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려 시기에는 이 공주들은 일반 지배층과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왕족끼리만 혼인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중부를 체포하게 해달라는 경대승의 제안에 명종은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근데 명종도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오케이 했다가 만약에 경대승이 실패하거나 하면은 이제 칼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은데 정중부는. 명종은요, 경대승에게 손수 잔에 술을 따라줍니다. 자, 이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케이. 가라고 하라. 나도 함께한다. 그렇죠. 아. 정중부를 제거해도 좋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명종의 허가가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중부 체포됩니다. 와. 자, 장현 씨, 이후 정중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갔다 왔어요, 여행. 숨어 있다가 정중부가 걸려서 이제 참수를 어우. 당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참수돼서 저작거리에 목이 걸리게 됩니다. 와, 이거 처음에 본인들이 했던 일인데 그 정중부 의방 이고. 맞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무신들이 참 우리가 보면 무신이 아니고 그 위치에 간 사람들. 예, 그 위치에 간 사람들이 지금 그 경대승도 무신이에요, 무신. 네, 아닌가? 경대승도 맞습니다. 무신이에요. 무신이에요. 올바른 무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경대성은 무신정변에 참여해서 출세를 했던 무신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왕실이나 또 국왕의 권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른 청년, 그렇죠, 그렇죠. 바른 청년 경대승. 그렇죠. 때가 묻지 않은. 자, 이 무신정변의 주역이자 1세대인 세 사람의 마지막은 모두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다 끝이 안 좋네. 그러니까. 무신들의 부정부패로 혼란해진 세상을 제대로 바꿔보겠다며 혜성처럼 등장한 26살의 젊은 장군 경대승. 자, 여러분이 이 당시 이음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경대승 라인을 타느냐 안 타느냐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의민이 약간 또 경대승한테 가서 네. 축하한다고 한 다음에 척추를 또. 아유 젊은 청년이 내가 축하해 그 의미로 한번 들어주겠어. 또 웃고. 아마도 이음이는 이 새롭게 정권을 차지한 경대승한테 잘 보여서 성공 가도를 좀 이어가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아. 어.